세 번째 이제 컴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컴플레인이 수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다 응대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쉐어하우스 접으셔야 됩니다. 저도 쉐어하우스를 접어야 되는 건가를 수없이 고민을 했고요. 우리 매니저들도 쉐어하우스에서 더 이상 매니저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퇴실된 나간 사례가 몇 분 계세요.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입주자의 컴플레인 응대가 제일 힘들어요. 그 많은 컴플레인 중에 이 네 가지는 저희가 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 좀 여러분도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에 관련된 거.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하우스 운영하던 것 중에 불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그래서 바로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됐고 다행히 큰 뭐 문제가 없이 발생이 이제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안전에 관련된 거는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당연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출입에 관련된 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약간 어이없는 거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집에 문이 안 열려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집에 문이 안 열려요입니다. 밤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에 문이 고장난 것 같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집에 못 들어가나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니저가 출동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제가 출동을 했거든요. 우리 매니저들이 밤 11시니까 나올 리가 없어요. 전화도 안 받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직접 사례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 진짜 집 문이 망가진 거예요. 이 도어락이, 이게 버튼이 눌러져야지 문이 열리는데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 11시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이거 AS가 안 되잖아요. 다행히 사설업체가 24시간 하는 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거금 25만 원을 저희한테 챙기고 그걸 2시간 동안 해결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충과 벌레에 대한 건데요. 저희 입주자 중에 이런 컴플레인이 온 적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나왔어. 나온 건 그럴 수 있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볼게요 라고 했는데, 아니 체크는 됐고 1시간 있다 다시 연락이 오는데, 내가 앞에 마트에 나가서 약을 사왔어. 그리고 약을 뿌려서 잡았고, 잡은 건 니네가 와서 가져가. 그리고 이 약값은 줬으면 좋겠어. 희한하죠?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벌레라든가 해충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세스코인가요? 세스코를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전체를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나 집합 건물 같은 거, 대단위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되게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다가구나 다세대든가 아니면은 뭐 조그만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갖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의 비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청소 등 서비스에 관한 부분인데 약간의 연장선인데, 아까 해충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세스코랑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방역업체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청소 서비스요. 쉐어하우스 거의 대부분이 청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하튼 요거에 대한 청소에 대한 부분은 해주셔야 되고, 제가 1회차 때도 언급을 했고 지금 2주차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은 쉐어하우스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입주자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해도 그들이 청소하는 건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공용 공간에 대한 청소에 대해서 생각보다 진행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청소 서비스는 꼭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컴플레인은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청소를 분명히 했는데 집이 지저분해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다시 재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좋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너무 많아서 그 이후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일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1차적인 목표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는 거를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쉐어아웃을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공격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을 했다고 그 사람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뭐랄까 그거를 해결했다고 해서 기분 좋게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과 공감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공감을 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불편 사항을 해결을 못 하더라도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례로 제가 잠깐 아까 언급을 했는데 누수라든가 결론은 너무 흔하고 계속 꾸준히 발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름만 되면은 조금씩 누수가 되고 내지는 겨울만 되면 결로가 나는 방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방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난다고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그때 그거를 해결에만 주력하면 걔는 계속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공감을 해주면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뭐 더 응대를 해주면은 결로라든가 누수는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만약에 입주자들을 응대한다면은 꼭 이 부분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정말 그렇구나 해서 맞장구만 쳐줘도 해결이 돼요.